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배근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이 주제를 좀 예전부터 계속 다루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가 학교를 가든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든,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서로 이제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크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님들 그 자식들이 다 집에서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지 마셨으면 하는 이런 행동 뭔가의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요. 물론 사랑받는 아이가 되려면 아이가 제대로 잘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이상한 아이가 나오는 적은 몇 번은 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정말 적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죠. 그리고 좋은데 좀 아닌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아닌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혹시 이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아이 앞에서라든가 이럴 때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면 부모님들이 한 1%만 불안해갖고, 이게 맞나? 요러나? 이렇게 1%만 불안함을 느끼셔도 그게 학생한테는 몇 배의 더 큰 불안함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진도가 느린가? 이런 불안함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엄청나게 크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나 지금 진도가 부족한가? 내가 너무 진도가 느린가? 그런 것처럼 선생님에 대해서 그 선생님 왜 이런데? 라는 자기도 몰래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이 아이로 하여금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고 선입견을 갖게 하고 그게 점점점 커지다 보면 뭔가 학습에서 아이도 선생님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도 이 선생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미워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학생들 앞에서 듣는 앞에서 혼자서야 뭐 아니면 어머니들끼리 모여서야 뭐 하실 수야 있겠죠. 뭐 아주 유명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없는 자리에서는 뭐 다 안티팬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미치는 그 영향력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전화를 좀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거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심심하면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하는데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신 거예요. 특히나 시험 대비 기간에는요. 선생님들 정말 바빠요. 일요 보강 자료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들 분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아이들의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바쁜 시기에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어머님이 시간이 남으시나 심심하신가? 수다 떨 상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전화를 하셔서 그냥 우리 애가 궁금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가 이 친구가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많이 못 드렸네? 그래서 한 3,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땡땡이가 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바쁘신데 저희 애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으면 무슨 큰 문제 없으면 전화 안 주셔도 돼요.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어느 아이가 더 이쁘겠어요?
뭐 딱히 잘하고 있는 애를 자꾸 전화해서 우리 애 잘하나요? 지금 내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몇 점입니다. 예, 시험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실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고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실도 그렇지만 그게 시험 점수랑 직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1대1 대응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실력만큼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실력보다 더 잘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내 실력만큼 물론 80%가 실력대로 나와요. 그런데 20%의 그 다른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질문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시시때때로 전화하시는 분들 조금만 자제해 주셔야 우리 아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심지어 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강을 하고 있는데 학원 데스크로 전화를 해서 아니 우리 애가 8시에 끝나는데 아직도 안 와서요 하고 되게 이미 마음이 언짢으세요. 왜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로 8시가 됐는데 밑에서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냥 걸어서 5분 거리만 돼도 엄마들이 그리 픽업을 오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나신 거죠. 그래서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아니 8시인데 왜 안 내려오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쭉 보면 선생님이 그 애를 끼고 옆에서 그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런 상황은 모르시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애를 위해서 막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옆에 끼고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어머니 지금 선생님이 마무리 중이신 것 같은데 이제 오답이나 이런 거 체크하고 옆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아이가 8시인데 어머님이 걱정하시니까 빨리 내려보내달라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죠. 저 친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매번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게 끝나면 어머님이 싫어하시니 절대 남겨서 보강을 시키지 마세요. 왜 선생님도 고생하면서 괜히 엄마 언짢으시고 마음까지 상하시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보강을 잡지 말라고 해요. 근데 보강은 누가 필요할까요? 학생한테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더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왜 우리 애가 숙제가 안 돼 있냐? 왜 오답 정리가 안 되냐? 선생님 왜 질문을 안 받아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랑받고 싶으면 어머님 그냥 걸어오라고 하세요. 차로 괜히 기다리시다가 본인 마음 언짢아서 그 화풀이를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화풀이 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은 성인이시니까 그래도 어른들은 성인이시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다른 데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럴 때는 오히려 전화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애가 사랑받습니다. 자, 또 대부분 어때요? 어머님들 선생님들한테 가장 크게 부탁하는 게 뭐죠? 선생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는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잘합니다. 우쭈쭈 오구 이걸 좀 많이 해주셔야 아이가 힘이 나서 더 잘하고 더 재밌어 해요. 물론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칭찬하죠. 저도 몰래 칭찬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칭찬을 한들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알까요? 아이들 다 압니다. 선생님이 그냥 가식적으로 칭찬하는 건지 정말 칭찬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학생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 친구는 지금 집중력은 흐리고 수업 시간에 잠은 많이 자지만 그래도 그 잠을 깨려고 하는 노력, 이걸 칭찬합니다. 이 친구는요, 과제를 혼자 힘으로 거의 수행을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는 엉덩이 힘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거리를 계속 찾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들을 더 많이 좀 키워주고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칭찬받을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제 제대로 안 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결석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을 때 저희 애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빠져야 되는데요. 보강이 언제죠? 자료는 언제 주실 수 있죠? 왜 이렇게 당당하신 거죠? 보강은요. 우리 애가 정규 수업은 다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빠지는 거죠.
그럼 누가 죄송해야 되는 거죠? 네, 불가피한 상황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빠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석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도 아유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이런 사정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또 괜히 또 시간을 내서 보강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웬만하면 결석하지 않으려고 해요. 뻑하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결석해? 뭐 감기기가 있어서 결석해? 그런 아이들은요. 오히려 결석이 쌓이면 결국은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쌓아지는 데 있어서 좀 방해 요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석을 정말 싫어해요.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 결석이 그렇게 잦아지고 계속 과제가 밀릴 것 같으면 그냥 혼자 공부해. 왜 선생님이 짜준 스케줄대로 하는데고 버겁게 왜 이렇게 따라오는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칭찬받기를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면 긍정의 언어로 아이가 정말 더 긍정적으로 수학도 좋아하고 더 많이 성장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해 주시면요. 그 칭찬의 힘을 얻어서요. 우리 아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세요. 어머님들이 학원 오실 때 뭐 바카스, 커피 이렇게 사오시는 것보다요. 그 사오시는 걸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땡땡이가 오늘 뭐 했고요. 뭐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혹은 첫 수업이 끝났어요. 어머니 땡땡이가 오늘 첫 수업인데 집중력도 너무 좋고 수업 시간에 되게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네, 선생님. 저희 아이도 수업 듣고 와서 너무 선생님 수업 이해가 잘 가고 선생님 참 재밌게 잘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그리 이뻐 보여요. 얘가 내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머, 얘가 집에 가서 그랬단 말이야. 꿀팁이에요, 꿀팁.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는 우리 아이가 되고자 한다면 어머님들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정말 서로 시너지가 나서 아이가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 학원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우리 아이를 학원에 맡긴 입장에서 또 오늘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며 이제 선생님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들께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어머니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